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원문은 31번 빈칸 추론 문제였었고요. 이 통계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특히 이제 권력을 가진 여기 이제 국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가기관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통계를, 거짓말은 아니지만 보여주고 싶은 방식대로 보여주면서 지금 실업률이 높은 거다, 낮은 거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높은 거다, 낮은 거다를 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려는 의도,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좀 강화시키려는 의도로서 통계를 이용해 먹고 있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주고 출발할게요. 자, 실업률이 2배나 급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와, 실업률이 이렇게 급증했어?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런데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원래 100명의 마을에서, 100명인 마을에서 어떤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 1명이었어. 근데 그 다음 달에 2명이 된 거야. 2배가 는 거죠. 근데 똑같은 수치를, 자, 실업자 수가 전년 대비 1명 늘었습니다. 그냥 별로 엄청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똑같은 수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마사지 한다고 표현하는데, 보통 이 데이터 값을 어떻게 마사지 하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굉장히 달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구체적인 예시가 좀 없길래 하나 들어줬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Statistics, 이 통계라는 건, 20세기에 있어서 통계라는 건 became the systematic collection of quantitative, 이게 이제 어떤 정량적인 이렇게 표현했는데, 숫자적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량적인 정보의 어떤 체계적인 collection, 모음, 집합이 되었습니다. needed by the state. 이제 state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국가에 의해 필요한 어떤 정량적, 숫자적인 정보의 체계적인 총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괜히 어렵게 얘기했는데,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숫자가 이렇게 저렇게 조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문장 쫙 형용펜쳐 놓으시고요. 포괄적인 주제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This process. 자, 이 과정은요, 다시 한번 통계, 조작까지는 아닌데,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수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모든 시장에 있는 모든 물건 값을 더해주는 인플레이션 값을 보여주게 되면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전체 모수가 커지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기름값이라거나 식료품 값이라거나 핵심적인 어떤 물가 지수가 있겠죠. 그것만 모아놓고 보면, 특히 변동성이 큰 것들, 엄청나게 물가 상승률이 높아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를 보여주냐,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의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통계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occurred in all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모든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알겠죠? 자, as 뭐로서 key part of their becoming modern state. 자, 참고적으로 문법적인 건데요. 이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ing 쓴 건 눈에 들어오죠? 이 ing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쓰게 되면 얘를 주어처럼 번역하시면 돼요.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표현한다. 이게 이제 문법적인 약속인데, 방금 했던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ing 앞에 소유격이나 ing 앞에 목적격이 오면 얘를 그냥 주어처럼 번역한다. 이 ing 동작을 얘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해보면, 그들, 즉 이 산업화된 국가들이 근대 국가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핵심적인 한 부분으로서 이런 모든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이 과정들이 발생했습니다. 실업률 보여주고, 물가상승률 보여주고, 등등등. 이해됐죠? 그래서 이 철학자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It is difficult. 참 이게 어렵다. To think simultaneously. 발음 조심하시고요. simultaneously 아니고 simultaneously.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하기가 참 어렵다. 근데 이게 실제로 동시에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생각하는 게 어렵냐면, the objects being measured. 자, 지금 측정되어지고 있는 이 대상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실업률이라거나 물가 상승률이라거나 기름값이라거나 임대료 어떤 비용이라거나, 이해됐죠? 생산자 물가 지수라거나, 이러한 이 대상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측정되어지고 있는 이 대상들이 really do exist. 이때 do는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과 그리고 하면서 이 that을 중심으로 이 and를 중심으로 이 that이 이렇게 두 가지가 병렬되고 있는 겁니다. 1번이라는 사실 이걸 생각하기 그 다음에 2번이라는 사실 이걸 동시에 생각하기 어려운데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This is only a convention. 이것이 고작해야 관행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행에 불과하다는 건 어떤 뉘앙스인 거냐면 정부가 자신들의 의지대로 자신들의 의도대로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보여지고 싶은 방식대로 물가 상승률이 엄청 높은 것처럼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처럼 실업률이 엄청 급증하는 것처럼 내지는 실업률이 그렇게 급등하지 않는 것처럼 이해됐죠? 아 지금 경기가 되게 어려운 것처럼 반대로 그렇게 경기가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여러 가지 마사지를 통해서 이 숫자 통계 다루다 보면 회계라든지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마사지 하는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모수를 크게 하거나 모수를 작게 하거나 특정 군의 특정 지역의 이런 것들만 보여준다거나 비교군을 극단적인 걸로 비교군을 삼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고작해야 의도를 담은 관행에 불과하다. 이해됐죠? 이 사실과 다시 한번 실제로 이게 지금 이 기름값의 상승이라는 게 기름값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기는 참 어렵다. 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 통계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들이 실제 세계에서 존재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동시에 의도대로 막 관행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좀 못할까봐 다시 한번 이렇게 paraphrasing 바꿔쓰기를 한번 해봤어요. 즉 결국 이거죠. 측정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그건 현실이야. 그러나 그것들이 어디에 달려있는 거냐면 depend on human-made rules. 인간이 만든 어떤 규칙들, 인간이 딱 정해놓은, 의도대로 정해놓은 자신의 어떤 이렇게 저렇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규범들에 의해 달려있고 그래서 어떤 사실이라거나 실제 그 기름값이 오르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과 실제 그 관행들이 참 분리하기가 어렵다.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바꿔쓰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이것이 그러나 is the case, 사실입니다. 자, 이 the case는 몇 번 얘기했었죠. 진실인 것, 사실인 것이란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딱 굳어져 있는 표현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경우입니다. 그럼 최악의 번역이에요. the case, 진실인 것, 사실인 것. 이렇게 동시에 발생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장 구조가 조금 까다로웠었죠. 자, 이 현상들이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수식어. 지금 버타면서 지금 난리가 났죠. 뭐 엄청나게 호흡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우. 여기가 동사네요. 와우, 와우, 와우. 됐죠? 자, 일단 그러면 어떤 현상들인지 봅시다. 현상들인데요. 어떤 현상들이냐면 참고로 phenomenon이라고 하게 되면 단수 형태고요. phenomena 하게 되면 이게 복수 형태입니다. price.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격인데 being charged. 지금 부과되어지고 있는 그런 가격들. 석유값이라거나, 그죠? 우리의 뭐 식료품 값이라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선생님 다른 문장하고 헷갈렸어요. sorry. 이런다니까. 진짜. 진짜 미안합니다. 여기 exist. 여기가 동사인데. 선생님 지금 저기 뒤에 다른 촬영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다른 질문하고 참 순간적으로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나도 이렇게 삽질하면서. 그죠? 다시.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정말 미안합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날 뻔했네요. 자, 근데 어떤 현상들이냐면 지금 charged, 지금 딱 부과되어지고 있는, 자, 지금 가격이 딱 매겨지고 있는 그 가격들과 그리고 지금 판매되어지고 있는, 자, 이런 제품들과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현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the categories, 자, 분류라거나 categories and classification framework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고 여기가 다시 주어 동사였던 거. 네, 아까 이렇게 이상한 여기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 되는 건데, 그죠? 다시 한번. 그러나 어떤 분류나 그 범주의 그 틀이요. 자, 다시 한번. 물가 상승률을 조사를 하는데 지금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모든 곳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을 동시에 쫙 묶어가지고 평균치를 내면 어떨까요? 훨씬 더 모수가 커지니까 상승률이 조금 둔화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기름값을
빼버리면 상승률은 더 낮아지겠죠. 반대로 기름값, 뭐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교통비라거나 식료품 값이라거나 밀가루 값이라거나 이해됐죠? 요런 것들을 이런 것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핵심적인 물가 상승 지표를 만들게 되면 이게 상승률이 훨씬 더 가팔라 보이겠죠. 이해됐죠? 이러한 categories, 범주라거나 이 분류한다는 그 틀이 근데 뭐 되고 있는 supporting, collection, aggregation, and organization of official statistics. 자, 공식적인 어떤 통계에 있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집계를 이것도 별표치고 나왔죠. 집계를 하고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틀들은 devised 이렇게 수일치 만들어집니다. device 고안하다 만들어내다 만들어지는데 to serve the purpose of state 그 국가의 목적을 의도를 뒷받침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뭐에 대해서? For macroeconomic 거시경제라거나 or for social policies 어떤 사회 정책이라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 전체적인 이제 국가 정책의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의도대로 가려면 정부는 사람들의 인기를 특히나 얻고자 하는 거니까 보통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금리를 낮춰가지고요. 전반적인 어떤 이제 투자라거나 부동산이라거나 어떤 주식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한 가지 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그런 방법을 좀 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금리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이라는 다른 기관에서 금리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 정부가 이 금리를 낮추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연준이라는 곳이 금리를 결정을 하도록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이 시키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준 의장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환경을 만들려고 어떻게 데이터를 마사지를 좀 할 수 있냐면 막 실업률이 막 올라가고 있어. 경기가 막 엄청 안 좋고 막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부동산 시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막 보여주는 거예요. 통계자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약간 마사지를 좀 해서. 이해됐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도 진짜 경제가 안 좋네? 그럼 금리를 좀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그런 정부의 어떤 목적에 뒷받침하도록 serve 그런 것들을 역할하기 위해서 거시경제를 위해 혹은 사회 정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미국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른 지문에서 한번 다뤄줄 틈이 한번 있을 텐데요. 일단 이 정도 틀은 좀 알아두시고요. 우리나라는 참고로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의지대로 한국은행이 좀 움직여요. 근데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미국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이제 임명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임 대통령이 의장을 이렇게 놓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갈등이 좀 있거든요. 여튼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포터라는 약자는요. Describe the use of statistics. 이 통계의 사용을 묘사를 했는데 실제 여기가 빈칸이었죠. 바로 어떤 국가의 authority, 권위를 만들어내는, 권력을 만들어내는데 통계를 사용한다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즉, 자 우리 포로 선생님이 하신 얘기를 계속해서 마무리해보면 quantification 다시 한번 뭔가 이게 정량화, 수치화하는 거, 실업률이고 물가 상승률이고 이런 것들이 is a way of making decisions. 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한 가지 방법인데 without seeming to decide.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 without은 너무 딱딱하게 번역하면 안 돼요. 뭐뭐하지 않고서 너무 뭐뭐 없이 이러지 말고 뭐뭐하지 않고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도 결정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실업률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데이터를 쫙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 경제 지표들이 되게 부정적인 경제 지표, 이대로 가다가 미국이 막 흔들릴 것 같아. 이런 경제 지표들을 자꾸 보여주면 마사지를 통해서건 실제가 됐건 간에 알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를 좀 낮춰서 경제를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결정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요. 이 정량화, 수치화하는 것이. 알겠죠? 그러면서 컴마 치고 이제 하신 얘기 계속 나오죠.
그것을 이렇게 특징 지었는데 바로 사회적인 기술인데요. 이 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의도되어진 바로 이 권력의 신뢰를 만들고자 하는 뭔가 명분을 만드는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하면서 그 명분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발연기를 하지? 자, 어쨌든 이런 권력에 있어서 어떤 신뢰, 사람들의 어떤 믿음, 알겠죠? 명분을 만들려고 의도되어진 사회적 기술이라고 묘사를 하신 겁니다. 야,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20세기에 있어서 이 통계라는 건 하나의 사회적 기술이 됐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state purposes, 자, 국가의 목적을 뭔가 수행하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력을 정당화하는 거죠. By turning political decisions, 자, 이런 정치적 의사결정들을 뭔가 객관적인 수치로 바꿈으로써 이러니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지. 아니, 나는 국민적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봐, 지금 지표가 이렇잖아. 금리를 낮춰야 돼. 연준 의장 내 말 알아들었지? 이런 식으로요. 약간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서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웠을까봐 미국 얘기를 좀 통해서 연결을 좀 했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글의 주제는 일관되게 하나의 내용으로 이어졌었으니까 호흡이 길었던 문장들이 선생님도 아까 좀 꼬였던 문장이 있었죠? 복습 열심히 하시고 구조 파악하시고요.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32번 빈칸추로 문제였었는데요. 지금 수업 준비하면서 자, 여기 제목이 이렇게 써놨는데 A Jack of all trades라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 사실 말을 좀 붙이면 Masters of None이라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이 속담에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 내용이 떠올라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는데요. 일단 부연 설명 먼저 해주면 A Jack of all trades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Jack은 그냥 철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All trade는 이런저런 모든 거래, 이것도 할 줄 알고 수학도 할 줄 알고 뭐 미분도 할 줄 알고 뭐 영어도 잘하고 이것저것 다 잘하는, 또 거래를 하는데 뭐 밀가루도 수입할 줄 알고 뭐 모든 거래를 다 할 수 있는 이 잭은 사실은 masters of none, 그 어떠한 것의 마스터, 장인이 아니다. 너무 얕게 이것저것 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팔방미인 역할하는 거 없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지. 한 우물만 깊이 파야 돼 라는 속담이에요. 근데 이 글은 이 속담의 내용과 정반대 Jack of all trade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he need of a Jack of all trade,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잭의 필요성, 바로 이런 분리된 divided expertise, 전문 지식을 연결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거 내 의학 얘기가 살짝 좀 나오는데, 지식이 세분화될수록 과학이 분절됐다고 너무 좀 어려운 말에 segmented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나눠져 있으니까 다 좀 할 줄 아는, 아우를 줄 아는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맥락으로 이어지길래 Jack of all trade라는 옛날 속담. 한 번 더 Jack of all trade는 그 속담 자체는 뜻이 뭐라고요? 한 우물만 파야 된다. 이것저것 할 줄 아는 잭은 그 어떠한 것의 마스터도 아니니까. 근데 이 글은 정반대. 이것저것 할 줄 아는 잭이 필요해. 알겠죠? 자, 가봅시다. Just as, 자,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하면서 큰 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치 A인 것처럼,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이게 비유적인 부분이에요. 또한 B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뒤쪽 부분이 하고 싶은 얘기인데, 해석해보면 Just as an expert, 어떤 한 전문가처럼 In the taste of color of wine, 어떤 뭐 와인 맛도 좀 볼 줄 알고 와인 색도 좀 볼 줄 아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전문가가 will gain much, 많은, 어떤 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by being aware of the chemistry, 화학도 알고 있음으로써 that underlies those qualities, 이러한 속성들, 이러한 특징들에 기반하고 있는 와인 전문가가 있지만 화학에 대한 깊은 조예도 있으면 와인을 좀 더 화학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와인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화학적 요소들을 막 생각해가지고 뭐 탄닌이 어쩌고 뭐 이러면서, 그죠? 뭐 와인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화학 분야에 있어서 인지하는 것,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즉 뭐와 뭐의 콜라보예요? 와인 전문가와 화학 전문가의 콜라보를 통해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것처럼 So, each perspective of the body, 우리 신체의 각각의 관점, 다양한 관점이 can potentially enhance the others, 다른 분야들에 대한 향상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암 치료라는
한국에서 이제 사망률 1, 2위를 다루고 있는 큰 질병 중에 하나니까 이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의사들의 역할도 필요하죠. 근데 생물학자들의 역할도 필요해요. 생물학자들은 이제 암을 하나의 세포로서 연구를 할 테니까. 근데 또 아니 제약회사 약물에 대해서 뭐 어떤 이제 약물의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내는 제약회사의 역할도 좀 필요하고요. 또 이걸 인공장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인공장기에다가 사람들의 어떤 DNA를 이식을 해서 거기다가 이 약물을 시험해가지고 이 약이 어떤 항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그럼 어떤 인공적인 장기를 만들어봐야 되니까 기계공학자의 역할도 좀 필요하겠죠. 근데 다 각각의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전문 분야로만 들어가면 암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아우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글이. 이해됐죠? 한번 봅시다. 그러나 형광펜 이 글에서 문제 삼는 건 이겁니다. 이 부분 일단 해석 먼저 해볼게요. Every scientific tool, 자 모든 과학적 그런 도구가 from microscopes to mathematics, 여러분들 현미경에서부터 수학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과학적 도구가, 그리고 every aspect of the body, 우리 몸의 신체의 모든 그런 측면이 여기 주어 1, 주어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에서부터? 우리 뇌에서부터 우리의 마이크로오르가니즘, 아주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요구하는 데인데, 우리 제자들이 이제 가끔 물어보는 거, 선생님 여기 and를 중심으로 주어가 2개잖아요. 그럼 복수 아닌가요? 왜 여기에 s, 즉 단수 취급했죠? 자, 이건 글쓰기 마음이에요. 뭐냐면 A and B, 주어 자리에 and를 중심으로 이 두 가지, 우리 눈에 보이기에 두 가지 주어가 나오게 되면 글쓰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도 있고 여기를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건 글쓰기 마음입니다. 그럼 여기 requires라고 했다는 건 이 글쓴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셔야죠. 알겠죠? 그래서 모든 과학적 도구와 우리 몸의 모든 그런 측면이 뭘 요구하냐면 그 다음 제게 서치된 용법입니다. 우리 제자님들 so된 용법은 잘 기억하고 있죠? 너무 so해서 그래서 that하다. 참고로 so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끌고 오면서 너무나 so해서 그래서 that하다, so된 용법인데 똑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지금처럼 명사를 끌고 오면 so가 아니라 such를 쓰는 거죠. 뜻은 똑같아요. 너무나 이런 전문 지식의 expertise, depth, 깊이가 너무나 있어서 그래서 these, 이것이 tend not to happen,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his라는 건 뭐예요? 앞문장의 내용. 즉, 이제 와인 전문가가 화학이 되는 것처럼 뭔가 모든 것들이 하나로 융합이 되는 이러한 것, 그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전문 지식의 깊이가 너무 깊어. 알겠죠? 선생님이 아까 예로 들었지만 그렇죠. 의학의 지식과 생물학자의 지식과 또 뭐였죠? 제약회사의 지식과 기계공학자의 지식과 이거 다 깊어서 어떻게 합쳐? So we tend to study the human body in silos. 밑에 별표 치고 나왔죠. 우리는 각각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고 each community, 그리고 각각의 어떤 이제 연구 어떤 공동체들이 의학이라든지 제약회사라든지 이해됐죠? 기계공학이라든지 공동체가 sectioned from the others.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기 자신 by its own, 자기 자신, 여기서 근데 이렇게 잡혀 있어야죠. 네, 이렇게 by its own specialized vocabulary, 자기 자신의 특화된 딱 그들만의 그런 어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전부 다 뭐 해놨다? 구분시켜놨다, 섹션, 나눠놨다. 전부 다 나뉘어져 있고요. 알겠죠? 오케이. Research communities, 이제 연구 그런 공동체들은요, may be dedicated to one type of scientific tool. 아마도 전념했을지도 몰라요. 어디에? 어떤 한 종류의 과학적 도구에, 또는 어떤 한 과학적인 어떤 구성 요소에, 어떤 우리 신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한 세포에 대해서 이런 것들만 깊이 있게 쭉 파고 들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밖에 몰라. 알겠죠? How different type of cell communicate with one another까지가 주어고요. 얼마나 다른 종류의 그런 이 세포가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서로 간에 의사소통하는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그것은 becomes its own specialist topic. 자기 자신의 뭔가 특화된 그런 주제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각각 연구들이 단절돼 있고 다 지네들끼리 자신의 분야에서만 소통을 하고 다른 분야와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Even 심지어 simple forms of life on Earth. 우리 지구상의 단순한 어떤 이때 life는 생명체의 어떤 형태들도 are now rarely studied as a whole. 어떠한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 하나도요. 통째로 연구가 거의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끼리에 관한 연구도 코끼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자 따로, 뭐 사회심리학자 따로,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발가락 연구하는 사람, 코끼리 코 연구하는 사람, 코끼리 유전자 가지고 코끼리의 조상을 연구하는 사람, 이해됐죠? 코끼리와 인간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사람, 뭐 통째로 연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human body,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도 is evidently much more complex. 분명히 훨씬 더 복잡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내가 관절이 아프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관절 부위에 다른 부분에 악성 종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정형외과를 갔는데 종양에 대한 검사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알겠죠? As long as 1890s, 1890년대만큼 오래전에 The Times라는 이 신문 기사가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형광펜. 즉 지식이란 건 had already become too vast. 그러니까 지금 100년이 뭐예요? 한 150년쯤 됐네요. 150년 전쯤 전에도 이미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식이란 게 had already become too vast. 너무나 거대해졌다. To be manageable. 뭔가 관리하고 뭔가 우리가 통합되고 뭔가 이해할 수 있기에는 너무나 거대해졌다.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 투투용법의 뉘앙스까지 담고 있네요. 그래서 실제 빈칸이 있던 문장, 형광펜. 오늘날 Nobody is an expert. 누구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떤 것의 전체에 있어서.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의미하는 게 지식이라는 게 이번엔 so that을 활용해서 너무나 거대해지고 너무나 특화되어져서 그래서 어떤 누구도 다시 한번 can be a jack of all trade. 이것저것 할 줄 아는 jack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전체 요약 한번 더 해볼게요. 현대 과학이란 건 is divided, 나눠져 있는데요. into isolated fields, 서로 분리된, 독립된, 고립된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true understanding of the human body, 진정한 인간의 신체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요. 또 한 번 더 봤어요. requires a jack of all trade. 이것저것 할 줄 아는 팔방미인 잭을 필요로 하죠. 다양한 전문 지식들을 연결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요. 물론 뭐 jack of all trade라는 표현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수업 준비하면서 문득 떠올라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넣어봤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33번, 빈칸 추론 문제였었고요. 이 왕의 어떤 강력한 권력을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glass architecture, 유리로 된 건축물, 모든 게 다 visibility라는 표현 좀 이따 나오죠. 그래서 이 궁전에서, palace에서는 유리가 단순히 장식물로 쓰인 게 아니라 눈에 좀 보이고요. 감시할 수도 있고요. 이 심리적으로 내 모든 게 보여지네 이런 걸 통해서 이 왕권을 상징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쓰였다라는 맥락. 오, 괜찮은 참신한 글이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역사적으로 궁전은요, 단지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것들을 stated 이제 palaces, 궁전은요, were carefully constructed stages, 주의 깊게 건설되어진 하나의 무대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무대란 게 어떤 거냐면 designed to impress and intimidate.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impress, 인상을 심어주고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가 위협을 가하도록. 단어 좀 어려웠으면 이 단어 외워두시고요. 알겠죠? 이놈! 이렇게 하는. 오, 한번 봅시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은 빈칸이나 어휘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제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전체 이 방향성을 정해주는 거니까요. 자, 일단 돌로 된 건축물과 비교를 하네요. While stone, 이 돌이라는 게 symbolize permanence and strength. 맞아요. 뭔가 영구성과 어떤 힘, 강함을 나타내긴 하지만, 상징하긴 하지만, glass, 이 유리라는 것도요, offered something equally powerful. 똑같이 강력한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즉, 형광펜
visibility. 요거 어휘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가시성이요. 그럼 도대체 이 가시성, 눈에 보인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the introduction of large windows in palaces. 보세요. 이 궁전에서 커다란 그런 이 창의 도입 설계는요, 도입은요, allowed ruler, 이때 룰러는 이제 지배자들, 왕을 얘기하는 거죠. 지배자들로 허락했는데, 말 그대로, literally, 말 그대로, look down upon their subjects. 자신들의 이 백성, 이 또 subject이라는 단어가 실험 대상이라는 뜻도 있고요. 백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그 백성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백성들을 아래로 내려다 보도록,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내려다 보도록 허용해 줬고요. 그러면서 강조했는데 그들의 elevate, 이것도 어휘 가능하죠. 향상되어져 있는, 높여져 있는 그런 포지션, 위치를 강화해 준 거죠. 우러러보게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이어서 나오는 거죠. 이와는 정반대로 conversely를 은근히 모르더라고요. on the other hand하고 유사한 표현이고요. 반면에 또한 그건 allowed subjects. 자, 이번에는 그 신민들, 백성들로 하여금 허용했는데 to gaze up. up을 강조했네요. 우러러보도록, 이 gaze가 응시하는 거니까. gaze up at their leaders.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creating a sense of awe and distance. 또 여기도 형광펜. 어휘들 다 가능하죠. awe, 경외감과 and distance, 동시에 거리감. 그러니까 왕을 신격화했다는 얘기예요. 뭔가 나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우와, 뭐 이런 느낌. 알겠죠? 유리로 만든 그런 걸 통해서요. 좋아요. 자, 베르사유의 궁전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 베르사유 궁전에 이 거울의 방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lined with reflective surfaces, reflected, 그러니까 반사되는 그런 표면들로 쫙 lined, 줄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들로 쫙 줄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not only 뭐뭐일 뿐만 아니라 magnify the grandeur of the space. 그 공간의 웅장함을, grandeur, 웅장함을 magnified, 극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울로 쫙 도배가 돼 있으니까 훨씬 더 공간도 넓어 보이고, 우와, 더 커 보이겠죠. 막 반사되면서 공간도 더 넓어 보이니까.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place the king, 왕을 위치시켰는데 at the center of a dazzling display. 이 dazzling, 눈이 부실 정도의 그런 디스플레이, 이 보여줌의 한 중심. 그냥 핵인싸로 만든다는 얘기죠, 왕을. 그러면서 형광펜. 이 말이 또 하고 싶었던 얘기인 거죠. reinforcing, 강화시키는 건데 다른 말로 만개하시고요. His absolute authority. 이 왕의 절대 권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루이 형님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알겠죠? 찜이 곧 국가다 이러면서 나 됐죠? 그러면서 딱 스포트라이트. 나는 신이야 이러면서. 알겠죠? The use of glass in palaces. 그러니까 이 궁전에서의 이 유리의 사용, 쓰임이라는 건 wasn't merely aesthetic. 이런 것도 다 빈칸 가능하네요. 단순히 미적인 게 아니라 It was strategic. 다 빈칸 가능합니다. 어휘 문제 가능하고요. 전략적이었고 목적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권력을 강화하려는 것. 즉 그 말 한 번 더 부연 설명해 주죠. Often sightless. 그러니까 딱 이 눈에 이렇게 뭐 다른 장식물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유리로 돼 있으니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allowed for better surveillance. 자, 이게 감시라는 단어인데 and control까지 좀 더 잘 감시되고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ensuring, 확실히 하는 건데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ruling family. 그러니까 이제 왕가라고 해야 되겠죠. 지배 집단, 지배하는 가족, 이 왕실의, 황실의 안전과 보안을 확실히 해주는 거죠. 모든 게 다 보이니까. 이해됐죠? 어디서 나쁜 짓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궁전에 들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됐죠? 그래서 이 courtier가 이제 신하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court란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궁전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이 court란 단어 지금 할까요 그냥? 뭐 나중에 한번 할게요라고 하려고 하다가 또 언제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제 편하게 발음을 코트라고 하는 거죠. 농구 코트, 테니스 코트, 푸드 코트. court. 이게 정확한 발음이고요. 이 court가 원래 뜻은 여기도 나온 것처럼 왕실입니다. 왕실. 궁전이에요. 궁전. 이 뜻에서 다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왕들이 하던 놀이가 바로 테니스예요. 그래서 그런 이 왕들이 왕실의 어떤 직계 가족들이 하던 운동의 그런 공간으로서 코르트란 단어가 그러니까 뭐 어떤 경기장이란 뜻으로 쓰이는 거죠. 거기서 테니스 치고 했으니까 원래 왕들의 놀이였으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법정이란 뜻으로도 쓰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왜 과거에는 왕이 혹은 이제 그 지역의 재판관 역할도 했었잖아요. 아니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 다 사또 그러면서 그런 공간에 물론 왕은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그런 판정의 역할도 했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이 동사의 뜻 말고도 명사로 무슨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이 명사의 뜻 말고도 동사로 무슨 뜻이 있냐면 구애하다 혹은 아첨하다의 뜻이 있어요. 에? 이건 또 뭐예요? 아니 뭐긴 왕에게 전하 성군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뭐 천세를 누리옵소서 이러면서 왕에게 좀 아첨 떨고 했죠. 그 말이 조금 파생이 되면서 I courted her 난 그녀에게 뭔가 플러팅을 걸었어 구애를 했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럼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courtier는요 궁궐에 있는 사람 신하들이란 뜻이 된 거예요. 알겠죠? 뭐 나온 김에 그래요. 뭐 언제 또 하겠어. 그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신하들과 혹은 이제 이런저런 일로 방문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aware of being observed 이거 업범죄는 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요. 관찰되고 있다. 보여지고 있다는 걸 인식해요. 당연히 보여지고 있는 거니까 being observed 이거 업범죄는 게 너무 좋죠. 그러면서 contributing to an atmosphere 어떤 분위기에 기여를 하는데 바로 careful obedience and respect 주의 깊은 신중하게 내가 지금 복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왕을 우리 나의 이 태양왕을 존경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빈칸이 있었던 요 문장 핵심이죠. 형광펜. 즉 the very architecture 바로 그 건축물, 즉 이 거울로 된 이 궁전이 dictated social behavior. 이 dictate가 명령을 내리다라고 직역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행동을 명령을 내린 거죠. With glass 이런 유리를 가지고요. 즉 acting as a silence enforcer. 그러니까 조용한 집행자예요. enforcer. 이게 enforce가 실행하다, 집행하다 이 뜻이거든요. 뭘 실행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바로 the power dynamic. 저걸 이제 역학. 우리 여러분들 물리에서 나왔죠? 권력의 역학에 조용한 집행자 역할을 한다. 근데 이 말을 밑줄임이 문제로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용한 집행자, 권력 역학에 조용한 집행자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결국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subtly 아주 조용하게 미묘하게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건데 by reminding everyone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being watched 지금 지켜봐지고 있다. 그래서 enforcing social order 사회적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야, 너 절대 복종해. 근데 중요한 건 without words or direct commands 말 한마디 없이 직접적인 지시 없이 거울로 모든 게 보여지니까 그 직간접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In palaces, 자, 궁전에서 이 유리라는 게 serve not merely, 자, not only와 같은 뜻이죠. 단순히 장식적인, 아까 aesthetic이라는 표현도 썼죠. 미적인 역할을 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전략적 목적들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symbolizing royal power through visibility, surveillance, and psychological control. 그러면서 상징화하는 거죠. symbolizing 어떤 이 황실의 권력, 이 어떤 가시성을 통해서 그리고 뭔가 감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걸 포괄해서 심리적인 통제를 통해서요. 엄청난 역할을 했었네요. 자, 아까 중간에 court란 단어도 잠깐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의어, 어휘 문제 낼 단어들이 꽤 많았으니까 어휘 중심으로 꼼꼼하게 분석하도록.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34번 빈칸 추론 문제였었고요. The spider of silence라는 표현을 썼죠. 침묵의 나선. 그래서 뭐 사람들은 왜 조용히 있는가? 그러니까 뭐 내 생각이 주류의 의견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조용히 있고, 뭔가 내 생각이 주류 의견인 것 같으면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뭐 댓글도 달고 뭐 배지도 달고 다니고 자동차에 스티커도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예로 들면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과 뭐 이제 바이든 이제 전 대통령 사이에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이었다고 예를 들어보면, 아 뭐 내 주변 사람이 다 트럼프 지지자야, 그럼 나도 트럼프. 근데 내 주변 사람, 나는 트럼프라고 생각하는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아예 트럼프 그 정신, 아예 바이든이지. 그러면 이제 조용히 있는 거예요. 샤이 트럼프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거.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한번 가봅시다. 상식적인 글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뭐 했던 것처럼 도굴의 연구학자였던 이 노엘 교수님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observed 이렇게 관찰 한번 했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during election campaigns 선거 운동 기간 동안 certain views 어떤 관점이, 다시 한번 트럼프가 낫다 바이든이 낫다는 이 어떤 특정한 관점들이 seem to get more play than others. 자, 다른 것들보다 여기서 이제 play는 뭐 이제 직역해서 뭐 노는 걸 얻는다가 아니라 어떤 견해 정도로 의역을 할게요. 좀 더 많은 그런 견해를 얻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은 갑자기 muted 음소거하는 거죠. 어휘 문제 내기 좋죠. Their opinions 그들의 의견을요. shy 트럼프가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Rather than talking about them 그들에 관해 말을 한다기보다는, 참고로 이때 되면 당연히 이런 자신들의 그런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나 if those opinions 그러한 의견들이 were perceived 인지되어질 때 to be unpopular 뭔가 대중적이지 않다라고 인지되어질 때.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인용구 내용이 주제문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는요, 노엘 누이만 교수님께서는 call, 그 다음에 이게 call A, B 구조입니다. 이것을, 즉 내 의견이 대중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muted, 갑자기 하고 가만히 있는 이것을 the spider of silence, 침묵의 나선이라고 불렀어요. The spider of silence occurs. 자, 언제 발생하는지 봅시다. 이 침묵의 나선이라는 건 발생하는데요. When individuals, 어떤 한 개인이,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개인이에요. That their opinions are popular. 자신들의 의견이, 자, 대중적이다, 인기 있다. 내 주변이 다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야. 오, 그러네. 라는 걸 인지하는 그 개인들이 주어. express them 그러한 의견들, express 그 의견들이죠. 그 의견들을 뭔가 자유롭게 막 표현할 때 그때 발생하는 거야. 반면 those who do not think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their opinions 자신들의 의견이 are popular 대중적이고 인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내 주변에 다 바이든 지지자들이야. 나 혼자 트럼프야. 이해됐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대중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remain quiet, 침묵을 유지하는 반면, 알겠죠? 다시 한번 내 의견이 대중적이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표현하는 거. 다 첫 번째, 세 번째 문장 다 같은 말이네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occurs in a spider, 나선형으로, 그러니까 동일하게 모양을 갖춘 우리가 이제 대칭이라고 하죠. 대칭적인 게 아니라 비대칭적으로. 됐죠? 그래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비대칭으로 이루어지는데, so that, 그래서 컴마 찍고 so that은 항상 그래서라고 번역하시면 되는데 은근히 모르더라고요. 그냥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 컴마 so that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과정이 나선형 비대칭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one side of an issue, 어떤 한 이슈의 어떤 한 측면이 ends up with considerable publicity. 자, 다음에 요거 어휘 문제 내기 또 너무 좋죠. considerable 그러면 꽤 상당한이고요. considerably 타게 되면 얘는 사려 깊은입니다. 혼동어휘로 뭐 영혼의 파트너입니다. 알겠죠? 얘랑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꽤 상당한 대중성을 가지고 끝이 나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with very little, 거의 대중성 없이. 알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린다는 거예요.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people, 사람들은 express their opinions,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데요. In a variety of ways, 다양한 방식으로요. 특히나 이제 자신감 있고, 그냥 내 의견이 전부 다 모두가 내 주변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 같아. 그럴 때, they talk about them,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They wear buttons, 그러니까 뭐 편하게 번역하면 배지 같은 것도 막 달고요. They put a bumper stickers on their car, 차에다가 그냥 스티커도 딱, 트럼프! 뭐 이렇게. 그리고 they post their views on social media. 자신의 정치 견해를 그냥 뭐 인스타에다가 그냥 알겠죠? 막 올려놓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빈칸이 있던 요 문장, 네, 핵심 내용이죠.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좀 더 적합해지는데 이러한 종류의 어떤 것들에 적합해지는데 뭐 할 때? 이미 예상했죠. 우리가 다 앞에서 보고 왔죠. When they perceive, 그들이 인지할 때요. Others share their opinions. 타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한다. 내 주변에 다 트럼프 지지자들이다. 그러면 뭐 그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말,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침묵의 나선이라는 건 explain, 설명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suppress minority opinions, 소수 의견은 suppress,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allowing popular views, 대중적인 관점들을 허용하는 거죠. To dominate public discourse. 이 discourse는 담화 이야기예요. 어떤 대중적 담화를 에서 뭐 to dominate, 지배하도록요. So through social pressure, 이 사회적 압력을 통해서. 그래서 뭐 그냥 내가 내 의견이 주류인 것 같으면 막 얘기하고 내 의견이 주류 아닌 것 같으면 가만히 있고 뭐 상식적인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이르기까지 같은 메시지를 쭉 주는 구조의 글이니까요. 어휘 문제, 빈칸 문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35번 무관한 문장 고르기고요. 어렵진 않은데 괜히 이 말이 더 어렵나요? 임의적 성격. 자, 일단 arbitrary 밑에 별표 치고 나는데 임의적이다. 그냥 랜덤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해? 측정 값에 물리학에서 측정 단위는 임의적이다. 측정 단위는 계속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 말에 생략된 말 다만 뭐는 변치 않는다? 본질은 변치 않는다. 여기도 나오지만 거리를 측정하는데 A와 B 사이의 거리를 측정 단위, 이걸 미터법으로 할지 이걸 피트로 할지 아니면 한국식으로 일리다, 면리다, 백리길이다, 천리길이다 뭘로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측정의 단위값은 임의적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 미터법으로 하게 되면 100km가 160km네요. 160km가 여기 마일법으로 하게 되면 100마일이거든요. 마일법으로 하게 되면. 이해됐죠? 근데 이 160km면 리로 하면 몇 리인지는 모르겠네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둘 간의 거리라는 본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측정 단위나 척도, 좀 이따 스케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임의적인 약속, 임의적이라는 얘기는 변할 수 있다. 근데 수치는 단위에 따라 이렇게 달리지는데 그 본질은 변치 않는다. 끝. 뭐 어렵진 않았길 바랍니다. 자, 갑니다. Consider unit of measure. 이게 측정 단위. 어떤 한 측정 단위. 킬로미터, 미터법이다. 뭐 피트다, 마일이다, 뭐 리다 이런 걸 한번 고려해 보세요. One kind of descriptive devices. 어떤 서술적인 묘사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장치인데 우리가 친숙한 물리학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친숙한 어떤 한 종류의 측정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파렌하이트라고 해서 화씨일 수도 있고 섭씨도일 수도 있고요. 자, spatial. 요거 이제 나올 때마다 얘기해 주는데요. 혹시나 엄청난 단어처럼 보일까봐 이 space라는 단어의 형용사 형태인데 이걸 형용사 형태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스페이컬이 되죠. 그래서 이 스 발음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철자를 바꾼 겁니다. spatial 이렇게요. 공간상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간상의 거리는 can be given, 주어질 수 있어요. in terms of는 무엇의 관점에서 피트법이라거나 미터법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단위로 1리다, 100리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거리는 will be the same regardless.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똑같을 겁니다. 이게 글의 주제예요. 형광펜 다시 한번. 본질은 그대로일 거라고요.
근데 부르는 단위값은 임의적일 거라고요. arbitrary. 이해되죠? We conclude from this. 우린 이로부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 물리학은요. does not prefer one unit of length. 그 다음에 이 over. 그러니까 prefer 해서 A를 더 선호하다. 자, 뭐보다? 다른 것보다 뭐 미터법을 더 선호한다거나 피트법을 더 선호한다거나 하지 않아요. 똑같이 뭐 본질은 똑같은데 뭐라고 부르는 네 마음이고. 그리고 we may choose any one we like.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하나를 나는 미터법이 편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For reasons of convenience. 편리함의 이유들로요. 우리가 편한 대로 하겠죠. We further conclude. 우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가 살짝 복잡해요. Any feature. 어떤 한 특징이.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고 여기가 동사인데 혹시 모의고사 31번에서 삽질하는 제이쌤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이 질문하고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동사예요 했는데 수업하다가 어머 미안 이렇게 했었죠. 그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어떤 한 특징이 그래서 보면 depending on that choice 그 선택에 따라 자 depending on 어디에 달려있는 어디에 따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숫자값과 같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터법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미터로 거리를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어디에 자, assigned 그럼 어디에 할당이 된 거예요. To the spatial separation between two locations. 이 A라는 지점과 이 지구의 달과 지구의 거리라고 한번 보자고요. 이해됐죠? 그럼 이 두 위치 간에 이런 공간상의 어떤 분리에 지정이 된 어떠한 숫자값,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거리값을 킬로미터로 나타내는지 이해됐죠? 어떤 그 선택에 따라 하는 어떠한 그 특징이 It's not out there in the world. 자, 보세요. 이 세상 속에서 그 숫자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Apart from a choice of unit. 내 측정 단위의 선택으로부터 이 A와 B 사이의 이 절대적인 이 거리를 내가 미터법으로 표시를 하건 내가 뭐 몇 피트로 표시를 하건 몇 리로 표시를 하건 이러한 이 숫자 값이 그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됐나요? 이 본질,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라는 이 본질은 그대로고 숫자 값은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어떠한 그 특징, 우리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특정한 숫자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is not out there, 거기 있는 게 아니라고. 됐나요? 그냥 그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거리를 예로 들었는데 요 문장에서는 이제 온도를 가지고 뭐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요것도 가볍게 위치 문제 내는 것도 괜찮겠죠. 여기서부터 글의 흐름이 마찬가지로 하면서 바뀌니까. Likewise는 마찬가지로고요. 저 자리에 뭐 also도 괜찮고 similarly도 괜찮고 다른 접속사로 바꾸는 것도 괜찮겠죠. 자, 마찬가지로 moreover도 괜찮고요. 마찬가지로 이 온도도요. can be given 주어질 수 있는데 자, 문장 구조 똑같은 거 보이죠? 아까 봤던 여기 똑같은 동일한 구조에 여기 2번 문장 구조와 아주 동일한 구조죠. 그럼 여기도 뭔가 이제 이번에는 온도 값으로 열거를 해주는 거예요. Fahrenheit 아까 얘기했던 화씨라거나 이제 셀시우스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섭씨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켈빈 스케일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 스케일이 척도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온도는 주어질 수 있죠. 그리고 nothing in physics 물리학에서 그 어떠한 것도 바뀌지 않아요. When we switch from one scale to another. 내가 화씨에서 섭씨로 바꾸건 섭씨에서 켈빈 스케일로 바꾸건 이해됐죠? 그 뜨거운 정도는 전혀 변하지 않죠.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형광펜 nothing 맞네요. Nothing in physics changes. 이해됐죠? 물리학에서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걸 내가 100도라고 표현하건 화씨 160도라고 표현하건 그리고 이제 무관한 문장은 배제하고 마지막 결론. We conclude.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죠. The choice of scale. 이 척도의 선택이 화씨냐 섭씨냐 켈빈이냐 하는 것이 이전 다시 한번 형광펜. 여기 이 부분. arbitrary. 임의적인 선택이다. 그 설명 기술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말 되나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적이란 말이. 이 말을 이제 이해 못할까 봐 충분히 빈칸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병렬되죠. 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데 any feature 어떤 그 특징이 그 선택에 따라 달려있는 그 어떤 선택이 특징이
섭씨다, 화씨다는 그 특징이 다시 한번 이 말. 척도 의존적이다. 이 말을 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척도 의존적이다. 척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본질은 그대로인데 숫자값만 달라진다는 얘기죠. 100도씨냐? 섭씨로 했을 때. 화씨로 했을 때 160도냐? 이해됐습니까? 요렇게요. 자, 전체 요약 한 번 더 바꿔볼게요. 자, 측정의 단위와 이 척도는 물리학에 있어서 이제 이해됐습니까? 임의적인 어떤 우리의 관점인 거고요. 반면 이 값은 변할 수 있어요. 100m냐? 160km냐? 100마일이냐? 같은 건데. with unit, 그 단위에 따라. 그런데 the underlying physical reality, 밑에 내재되어 있는, 밑에 깔려 있는 본질적인 물리적 현실은 remains constant, 일정한 채로 남아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말.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저 원문은 36번 순서 문제였었고요. 이제 소금이 어떤 수분 균형에 이제 바다 생명체들에 있어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체내 염분의 농도에 따라서 내 몸을 이제 부풀어 올라, sweat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부풀어 올랐다가 아니 dehydrate, 이제 수분을 빼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 글이 이 시 한 6, 7번 나오거든요. it. 그래서 선생님이 지칭하는 걸 일일이 다 잡아놨습니다. 꼼꼼하게 읽으면서, 물론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해석하면서 이거 지칭하는 게 정확히 뭔지 한번 보면서 가자고요. 비록 바다 생명체들이 그 안에 살지만, 당연히 바다 안에 살지만, 있음 바다. 그 바다 생명체들은요, still need to take in water. 물 속에 살지만, 바다 속에 살지만 여전히 물을 섭취할 필요가 있어요. For their bodies, 그들의 몸이 to function properly, 적절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좀 봅시다. They just need to get rid of any extra salt. 자, 일단 여기서 한 박자. 그러니까 이 바다 생명체들은요, get rid of가 제거하는 건데, 좀 여분의 소금기, 염분은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염분이 어떤 염분이냐면, 그 물이 bring with it, 그 물과 함께 가지고 들어온, 이 bring with it이란 말은 참 많이 씁니다. bring이라는 동사 자체가. 다시 한번, 그 물이란 게 그 물과 함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그 여분의 소금에 대해서는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그 물을 내 몸속으로 쫙 가지고 들어올 때 그 안이 담수가 아니니까, 바닷물이니까 당연히 그 물이 그 물과 함께 가지고 들어온 뭐가 있을 거예요. 여분의 소금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salt, 소금이요, absorbs water, 자, 물을 흡수하는데 like a sponge, 스폰지처럼 물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이걸 이해를 못할까 봐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줍니다. If you put a tiny mountain of salt on a small plate, 이제 작은 접시에다가 소금산을 하나, 작은 소금산을 하나 딱 쌓아두면, 소금 막에 소금 더미를 쌓아놓으면, 그런 다음 then add enough water, 충분한 물을 더해봐라. to the side, 그 옆에다가. 그러면서 making sure an edge touches the salt. 그래서 확실히 한번 해봐. 그 끄트머리가 이 소금을 살짝 닿도록. 그러면 the salt, 그렇죠, 그 소금이 will absorb the water, 물을 쫙 빨아들이겠죠. 그러면 now you have a pile of wet salt. 이제 이 파일이 더미니까 젖은 소금 더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갖게 되겠죠. 그럼 notice, 이제 한번 보세요. 그것, 즉 그 젖은 소금 더미가 여기 wet salt인데 위 salt가 아니라, 자, 젖은 소금 더미가 그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피가 부풀어 오른다고요. 똑같은 겁니다. The same principles, 똑같은 원리가 applies to sea creatures, 바다 생명체들에도 적용됩니다. 그럼 요거는 끼워 넣기 문제도 괜찮겠죠. 원문이 순서긴 했는데. 그래서 똑같은 원리가 바다 생명체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 만약 the body, 이 바다 생명체들의 신체가 체액이라고 했죠. body fluid까지, 여기까지 체액이라고 할게요. 체액이 in a sea animal, 이 바다 생명체 안에 있는 그 체액들이 saltier than the sea water. 자, 다시 한번, 그 바닷물보다 더 짜다면, 내가 바닷물을 계속 흡수해서 내 몸 안에 염분이 바깥에 있는 실제 바닷물에 있는 염분보다 내 몸 안에 있는 체액의 염분이 더 커지면, 됐죠?
뭐가 살고 있는 그 바다 생명체가 살고 있는 그 바닷물보다 이해됐죠? 여기서 있은 그 바다 생명체 내 바깥에 있는 됐죠? 이 바닷물보다 내 몸 안의 염도가 더 올라가면 그러면 여분의 소금 이 생명체 몸 안에 있는 책 안에 있는 여분의 소금이 당연히 will absorb seawater 바닷물을 더 흡수를 하겠죠. 소금이 쫙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해됐죠? 이것은 can cause them 그들로 하여금 당연히 여기 빈칸 낼 수 있죠. 혹은 여기 위치 문제 내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댐이라서 밑줄 난 건데 그 바다 생명체들이겠죠. swell up 부풀어 오르게 하겠죠. 아까 소금이 옆에 물 뒀더니 쫙 빨아들여서 소금 더미가 커지는 것처럼 swell up 부풀어 오르겠죠. 반면에 여기도 반면에 하면서 아까 앞에 있던 문장을 위치 내는 것도 괜찮고 이 문장을 위치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엔 정반대로 The amount of salt in the seawater. 자, 바닷물에 있는 소금의 양이 더 높다면 바닷물의 염도가 더 높아요. Then the amount of salt in the body fluid in a sea animal. 이 바다 생명체 체액의 이 소금 염도보다 바다의 염도가 더 높으면 여분의 소금, 바닷물 속에 있는 여분의 소금이 will draw fluid out of the creature's body. 오호. 그러니까 이 바다 생명체 몸 밖으로 쫙 끄집어내겠죠. 그러면서 그것 즉 이번에도 바다 생명체로 하여금 탈수, dehydrate 하게 되고 당연히 shrink. 아하, 그럼 이런 것들 또 빈칸 어휘 문제 내게 되겠죠. 반대로 이번에는 쪼그라들게 되겠죠. 아까는 swell up, 이번에는 쪼그라들겠죠. 됐죠? 염분을 맞추느라고요. 오, 어휘 문제 내기 또 너무 좋네요.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Sea creatures, 자 바다 생명체들은요, maintain water balance. 이제 물의 어떤 균형, 수분의 균형을 맞추는데 by regulating salt concentration. 자, 이 concentration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집중이라는 뜻을 알고 있죠. 화학 관련된 글이 나오면 농도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소금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에 의해서. 즉, too much internal salt. 너무 많은 내 몸의 체액의 소금 염분은요, causes swelling.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요. 반면 too much external salt, 외부의 염도가 훨씬 더 높으면 causes dehydration and shrink까지, 그죠? 아하, 탈수 증상과 함께 쪼그라들게 만들 거다. 자, 지칭하는 거 꼼꼼히 살펴보셨나요? 원문이 순서 문제였으니까 위치도 가능하지만 지칭하는 것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37번 순서 문제였었고요. 나방 하는 이 나방과 선생님 갑자기 왜 나방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 이제 나라라 슈퍼보드 세대거든요. 들어본 적 있나요?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하는 거기에 사오정이라는 캐릭터가 나방 맨날 이러고 다녀가지고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나방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방과 나비를 구별하는 방법이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여기도 이제 방법 중에 한 가지로 나오는데 가장 직관적으로 딱 구별하는 건 나비는 이렇게 앉아있을 때 여기도 뒤에 보면 이렇게 이 upper shot 이라고 딱 나와 있죠. 그래서 날개를 딱 접은 채로 있고요. 나방은요, 나방! 뭐라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벽에 딱 들러붙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방은 더 칙칙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비는 뭐 무조건 더 화려하고 낮에만 돌아다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용 문제로 나오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적 정보에 관련된 글이네요. 그래서 여기도 몇 가지 차이점들이 나오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구별한다는 건요, distinguishing이 주어고요. 여기 is가 동사네요. 그래서 distinguish A from B입니다. must, 이게 나방. 그리고 from butterfly.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비. on outward appearance. 자, 겉으로 드러난 appearance, 외모를 가지고 나방과 나비를 구별하는 것은 it's not always easy. 항상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there are a few, 자, 요 단어. rules of thumb 이라는 표현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엄지의 규칙이 선생님 뭔가요? 자, 이게 우리말로 딱 바꾸기가 좀 어려운데, 대충의 기준, 뭐, 경험적으로 아는 규칙, 영영풀이는 좀 이렇게 한번 넣어봤는데, 그러니까 대충 이제 엄지손가락 하나가 뭐 1인치니까 내 엄지 딱 대보고 뭐 1인치네, 아니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딱 보고 아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성적 가지고, 야, 너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몇 등급이야? 뭐 선생님 1등급인데요? 너 인서울 하겠네. 2등급인데요? 인서울 어렵겠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옳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툭툭툭 말을 내뱉는 것들.
딱 어떤 간단한 대략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 몇 가지 그냥 대략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적 정보에 대한 글이니까 내용 일치 불일치를 영어 문제로 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갑시다. 사실적 정보들. 자, 대부분의 나비들에게 있어서 자, 안테나 더듬이가 더듬이 끝이 with a small club-shaped swelling. 밑에 이제 별표치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둥근 조그만한 면봉 모양의 끝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나방들에 있어서 they are usually 걔네들은 일반적으로는 나방 보면 이렇게 좀 털같이 달려 있어요. 혹은 narrow to a fine tip. 끝이 좀 이게 fine. 네, 이렇게 미세하게 좀 뾰족해. 여긴 둥글고 요 일단 이렇게. 더듬이 끝을 보면 얘는 좀 둥글둥글하고 면봉처럼 돼 있고 얘는 좀 털도 좀 달려 있고 좀 더 이렇게 narrow 좀 더 좁고 좀 더 끝이 이제 팁이 끝이죠. 끄트머리가 조금 뾰족해. 뭐 이 정도. 그다음 두 번째. 방금 첫 번째 이제 겉모습 비교 방법이었고요. 더듬이로 구별하는 거. 이번에 두 번째 방법. Butterfly 우리 나비들은요. tend to rest 휴식하는 쉬는 경향이 있는데 with their wings 이제 with는 함께가 아니라 뭐 한 채로 해요. held shut 자 접은 채로 이거예요. above their body 그들의 몸뚱아리 위에서 접은 채로 됐죠? 접혀진 채로 휴식을 취하는 거고요. 반면 moths 이 나방들은 more usually rest 더 일반적으로 쉬는데 the upper side of the wings on full view 그들의 위쪽 날개가 완전히 다 보이도록 나방 이렇게 날개 딱 펼치고 이해됐죠? 그 상태로 일반적으로는 쉰다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비교 방식 딱 한눈에 구별하는 further distinction 더 추가적인 구별은요 can be made 이루어질 수 있는데 by looking for a tiny hoop 자 이건 또 나방의 방에 해당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찾는 건데 작은 갈고리를 하나 찾는데요. 근데 어떤 갈고리냐면 joins four 자 four 그러면 이제 앞이고요. hind 그럼 뒤쪽인데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해주는 작은 그런 훅 갈고리 같은 건데 즉 그게 특성인데 이런 거 내용 문제 너무 좋죠. only present 오직 존재하는 in moths 이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이때 present는 어디에 있는 존재하는 나방에게만 존재하는 특성입니다. 앞날개 뒷날개 연결해주는 훅이 나방에게만 있대요. 이건 뭐 진짜 자세히 봐야 보이겠죠. 자 근데 이제 이 5번 문장이 시험지에 나오기에 선생님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용적으로 우리의 고정관념 하나 잘못된 걸 하나 찝어줍니다. 자 고정관념적인 그런 차이점들은요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differences가 주어 여기 are가 동사 이런 것들이 simply wrong 틀렸다는 거예요. 봅시다. moths 이제 이 나방들인데 cast가 동사로 쓰이게 됐을 때 뭐라고 이렇게 묘사하다 뭐라고 나타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겨지는 이때 cast가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as the gloomy 그러니까 이 나방이라는 게 좀 더 칙칙하고 우울하고 nocturnal 그러면 야행성의 이거예요. 야행성이다 야행성인 사촌이다 우리 화려한 햇빛을 사랑하는 즉 이게 이제 주행성인 거죠. 이런 나비들에 비해서 얘네들이 이 나방들은 좀 더 칙칙하면서도 우울하고 막 싫어 나비는 예뻐 나방은 싫어 뭐 이러면서 야행성의 그런 사촌이다라고 여겨지는 이런 나방에 대한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적 차이는 simply wrong 틀렸다. 알겠죠? 즉 뭐냐면 there are many brightly colored moths. 밝은 색깔의 나방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many 여기 moths가 생략된 겁니다. 많은 또 나방들이 있는데 어떤 나방들이냐면 which are active throughout the day. 하루 종일 낮에도 액티브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나방들도 많아요. 반면에 equally 똑같이 마찬가지로 there are few nocturnal butterflies. 이건 뭐 선생님도 몰랐는데 야행성의 나비들도 있대요. 그리고 또 plenty 또 많은 애들인데 plenty도 많은 이라는 뜻이죠. 그럼 많은 나비들이 있는데 어떤 나비들이냐면 come clothes in shades of brown and gray. 그러니까 갈색에 또 회색에 이런 뭐 짙은 음영진 그런 애들인 채로 오는 그런 나비들도 있어요. 나방만 칙칙한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It is more sensible. 요거는 이제 혼동어휘 늘 조심하시고요. sensible. 이게 현명한 이런 뜻인데, 뭐 sensitive는 민감한, sensory 하게 되면 감각의, 혼동어휘들 되게 많으니까 잘 보세요. sensible. 이게 더 타당하다, 현명하다. To think of them together. 함께 생각해라. 즉, both butterflies and mosses.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나비와 나방 둘 다 are beautiful and fascinating insects. 아이, 그래도 나방은 정은 잘 안 가. 그죠? 나방은 또 날 때도 수수수수수 하고 이렇게 날아가고 뭔가. 그죠? 나비는 좀 이렇게 살랑살랑. 어쨌든, 네, 어쨌든 둘 다 사랑에 달래요. 이렇게요. 자, 전체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나방들과 나비들은 이 안테나도 다르고요. 날개 모양도 다르고요. 훅도 달라요. 근데 훅은 다시 한번 누구한테만 있었죠? 나방에게만 있었죠. 그러나 둘 다 공유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그리고 다양성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뭘 넘어서? 우리의 흔한 어떤 고정관념을 넘어서요. 자, 전체적으로 사실적 정보가 많았던 글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세부 정보들 꼼꼼히 살펴보도록. 알겠죠? 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원문은 38번 위치 문제였었고요. 두 가지 접근법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과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수동적인 개입.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접근법이 좀 나왔는데, 이 글의 한 3분의 2, 4분의 3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얘기를 하고, 반면에 이런 이제 조금 이제 적극적이지 않게, 그냥 패시브하게 이거 관리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반면에 라는 또 접속사가 생략된 느낌이 딱 드러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좀 일반적인 도입부예요. 자, 다양한 numerous,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관리받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관리 책임, 뭐 그 정도, 뭐 이건 별표치고 나왔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고, 참고로 이때 대의는 그런 수많은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can be classified, 그러니까 그냥 뭐 대부분은 그냥 관리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크게 보면 can be classified, 분류될 수 있는데 into two broad categories, 두 개의 넓은 분류, categories로 나눌 수 있어요. 즉 active management,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냐, 아니면 inactive management, 뭔가 수동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소재가 나왔으니까 이 글은 비교 대조하는 글입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active management 얘기를 쭉 하다가 inactive management로 글의 흐름이 바뀌는데, 당연히 거기에 반면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이 생략이 돼서 조금 어려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먼저 active management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건 does something to the population, 전체 개체군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such as increasing or decreasing its size, 전체 크기, 이 개체군의 수를, 사이즈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반대로 감소시키거나. 근데 어떤 방식으로 in a direct manner인데,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냥 manner는 방법이고요. manner에 s가 붙어야 manners,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절, 예의범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야, 너 매너가 없다 할 때 그게 사실은 콩글리시예요. manners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manner는 방법입니다. 좀 직접적인 방법을 하는 거죠. 어떤 전략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translocation, 그 개체군들의 위치를 바꿔버린다거나, hunting, 반대로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사냥을 한다거나, respectively, 각각. 요거 단어 조심, respectively입니다. respectable,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이런 거 아니고요. respectful, 뭔가 예의 바른 이런 거 아니에요. respectively는 각각입니다. 알겠죠? 단어 조심하시고요. 혼동어휘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뭐 이런 방법들을 취하는 것들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populations, 그래서 이런 개체군들이요. can be actively managed. 자,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데 by altering the habitat. 자, 그 서식지, 단어 조심, habitat. 서식지를 altering, 바꾸는 건데 to the benefit, 뭔가 좀 이익이 되도록, 또는 반대로 disadvantage, 좀 뭔가 불리해지도록 of a population, 그 개체군들에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개체군에게 좀 불리하게 바꿀 거고, 너무 적으면 이제 조금 유리하게 바꾸겠죠. 만약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네요. 만약 population numbers, 개체 수가 too low, 너무 낮아요. For the goal of management agencies, 이 관리 책임자들이 보기에 좀 그 목표 수치에 조금 너무 낮으면, 그러면 other active management, 좀 다른
어떤 적극적인 조치가 can be incorporated, 더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predator control, 포식자를 통제하는 거예요. to minimize neonatal death. 이 영어 단어 앞에 이제 새끼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알아두세요. 영어 단어 앞에 neo라는 말이 들어가면 new라는 뜻입니다. new. 그러니까 새로 막 태어난 애들. 알겠죠? 그래서 막 태어난 새끼들의 죽음을 최소화하거나, 알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로서 포식자 통제를 하는 거죠. 또는 habitat improvement. 자, 서식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조건들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to provide, 뭔가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required cover, 뭔가 요구되어지는 보호, 커버를 제공해 주려고. 이 막 태어난 새끼들로 하여금, 누구로부터? 포식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생각났던 게 바다거북이들. 바다거북이들이 이제 알에서 태어나가지고 해변을 쭉 가로질러서 바다로 풍덩하고 가는 그 과정에 그 주변에 있는 새들에게는, 갈매기들에게는 그냥 뷔페죠, 뷔페. 그냥. 이해됐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바다거북이의 수가 과하게 적어. 그러면 뭐 그냥 갈매기 퇴치 말고 갈매기 못 쫓아오게 막 그냥 이해됐죠? 아니면 이 갈매기들이 바다거북이들 안 먹게 새우깡 던져준다. 모르겠어, 막 던져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아니면 이제 바다거북이들 태어나면 바로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바다거북이들을 그냥 아예 그냥 이동을 시켜준다거나. 이해됐죠? 자, this effort. 이러한 노력들은 represent, 나타내는데 바로 active approaches to management. 그렇죠. 적극적인 접근법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적극적인 방법들 얘기를 그래 절반 넘게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개체군들은 보세요. may not be actively managed. 적극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like those, 어떤 애들처럼 이 국립공원에 있는 애들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원문에서 이 문장이 이제 위치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문장, 요 문장 앞에다가 반면의 정도가 생략됐구나, 요런 느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한 상황에서는요, in such situations, management activities. 자, 이런 이 관리 어떤 활동들이요. minimize. 그렇죠. 이런 것도 어휘 문제 또 내기 좋겠죠. 최소화해야 되는 건데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어디에 미치는? 자, 있던 개체군들이나 서식지에 미치는. 그런데 그것이 종종 포함하는데 바로 인간의 관리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동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입하는 걸 최소화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바다거북이 불쌍하다고 막 잡아먹히면 어머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막 가서 도와주고 이러지 않고 그냥 내비 두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Wildlife management. 자, 야생에 대한 그런 관리는요, involve active method. 자, 적극적인 방법들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체군에 대한 통제, 서식지 변경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요. 반면에 뭔가 좀 수동적인,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들은 최소화하는 건데 우리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자연의 그런 균형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문에 나왔던 주어진 문장 앞에 반면의 정도가 생략돼 있었다는 느낌. 이제 좀 보니까 느낌 좀 들어오죠? 요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수한 문제 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드네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자, 원문은 39번 위치 문제였었고요. 여기 이제 계획된 폐기, 또 밑에 이제 별표 치고도 나왔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부러 제품 수명을 좀 짧게, 그다음에 수리도 잘 안 되게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게 아이폰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도 뭔가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물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수리를 하는 방법들이 막 생겨나죠. 근데 이제 아이폰 본사에서는 그걸 이렇게 좀 적당히 한 2년, 3년 쓰고 고장 나야 아이폰 새로운 모델로 구매하고 하니까 그게 더 이익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말고 뭔가 새로운 리스, 이제 좀 임대해서, 그래서 제품 수명 좀 오래 만들고 오히려 그 서비스에 오랫동안 쓰게 만드는 게 더 이익 아니야? 뭐 이런 맥락의 글이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계획된 낭비에서 어디로? 지속 가능한 제품 서비스 모델로
그래서 이 방향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또 테슬라이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사실 자동차는 전기차는 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비해서 내구성도 오래 가요. 그래서 이제 이 테슬라 모델을 바탕으로, 이 자동차 모델을 바탕으로 앨런 머스크가 공식 성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음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자동차를 서로 대여해 주는 개념으로,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래서 마치 로봇 택시처럼, 그래서 이제 뭔가 이 테슬라 자율주행 서비스의 이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좀 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려는, 자동차 자체는 오래 쓰게 만들고, 이해됐죠? 굉장히 훨씬 더 뭐랄까 기업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 제품 뭐 한 몇 년 만에 바꾸게 만들고 하는 것보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웨이스트 낭비라는 건요, 역사적으로는, 자 그럼 이 글은 전체적으로 논리 구조가 old information, 과거에는 이랬어요, 역사적으로는 이랬어요, 이렇게 출발하는 글이에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뒤에 new information이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좀 이따 뒷문장에 나올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has been seen, 뭐로 여겨졌냐면 as a necessary driver of the economy, 경제의 필수적인 어떤 드라이버, 동기, 요소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게, 아니 계속해서 경제가 순환이 되려면 사람들이 제품을 끊임없이 사야죠. 소비가 이루어져야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한 번 사서 한 30년 써버리면, 맞아요, 그 공장, 스마트폰 만드는 공장 어떻게 돌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제가 순환하려면 폐기, 웨이스트, 낭비는 필수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존의 관점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러니까 sales, 판매라는 건 are tied to the amount of a product supplied. 자, supplied, 공급되어진, 제조되어진, 만들어진 제품의 양과 딱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디에 의존적이냐? 바로 그 제품에 대한 수요에 의존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생기는 거고, 그 공급이 있어야 판매가 되는 거고, 다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판매가 되고, 판매가 되려면 공급이 있어야 되고, 공급을 하려면 사람들이 원해야 되고, 그럼 원하려면 기존 제품이 박살나야죠. Therefore, 그러므로 과거에는 if you design the product, 그 제품을 설계한다면 to eventually be wasted, 결국은 낭비되도록, 버려지도록 설계한다면 you can ensure, 참 역설적이기도 확실히 할 수 있는데, the demand for more product, 더 많은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will be sustained, 지속되어질 거다라는 게 기존의 관점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스마트폰 쓰다가 한 2년, 3년 지났는데 갑자기 터치가 잘 안 돼.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애쉬 당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됐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정말 관리 잘해야, 기존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타면 사실 이제 어디선가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관리 잘 안 하고 타면 10년이 뭐야.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요. Many strategies, 자, 많은 전략들이 have been incorporated, 통합되어져 왔었는데요. into product design and use, 제품 설계와 제품 사용에 많은 전략들이 이렇게 막 통합이 됐어요. 이걸 확실히 하려고요. 즉, 뭘? 이런 것도 이게 기존의 관점이라고요. Waste is inevitable. 이런 거 이제 어휘문제 내기 너무 좋죠. 낭비가 inevitable, 피할 수 없도록, 낭비가 필연적이게,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이해됐죠?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왔어요. 예를 들어 이게 계획된 낭비가 되는 겁니다. 별표치고 나왔죠. 그래서 그게 limited, 제한이 된 건데, access to tools for repairs. 이거 보면서 아이폰이 생각이 났다니까. 아이폰 공식 수리점 가서 제품 한번 맡겨보세요. 와, 진짜 너무 힘들죠. 그래서 수리에 대한 그런 도구에 대한 접근도 제한을 시키는 거고, to use of cheap materials, 싼 재료로 쓰는 것도 제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결국 새 제품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해됐죠? 자, all these strategies, 이러한 모든 전략들은 ensure, 확실히 하는 건데요.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과거의 이야기예요. The consumer, 소비자들이 will have limited access, 제한된 접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to the product in use, 내가 지금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해서 액정이 좀 금갔어. 그럼 이제 뭐 액정 한 뭐 몇만 원 내고 해야 되는데, 액정 하나 바꾸는데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 달래. 그럼 제품 바꾸고 말지 뭐, 이런 생각 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will eventually require a replacement. 그래서 결국은 그냥 나 대체할래. 그냥 아이폰 새 거 이번 달 뭐 새 제품 출시된 걸로 바꿔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물 좀 들어가서 뭐 침수가 됐어. 물론 이제 이게 침수도 큰 문제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액정이 살짝 번졌어.
아니 뭐 이거 조금 바꾸면 되는 거 뭐 좀 깨졌어 케이스가. 이거 바꾸는데 막 40만 원 달라고. 뭐야 이거. 아니 그럼 새 제품 다 할래. 이게 기존의 관행이라고요. 자, 그러나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실제 위치 문제였고 요 문장이 new information이고 이 글의 주제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 문제 원문제 풀 때 이 문제 위치 잡기가 어려웠다면 여기서 글의 이름이 바뀌고 뭔가 이제 리스 시장으로 서로 이제 임대해서 제품 오래 쓰게 만들고 거기 그 제품을 쓰면서 생기게 되는 훨씬 더 많은 소프트웨어 쪽을 쓰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 테슬라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게 이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those who supported the idea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낭비가 필수적이다 to drive demand 뭐 하는 데 있어서 수요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drive 이해됐죠? 수요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낭비가 필수적이지 뭐 이게 기존의 관점이에요 라는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지지하는 그 사람들은 주어 fail to realize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old information, 과거의 생각이고 지금부터 나오는 게 new information.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prioritizing, 우선순위화하는 게 the elimination of waste. 자, 다시 한번. 낭비의 제거예요. 말장난했어요. 제거가 아니라 그냥 제품을 제거하는 건 낭비죠. 근데 뭘 제거한다고요? 낭비의 제거. 그러니까 낭비를 안 한다. 제품 오래 쓰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됐죠? 낭비의 제거를 prioritizing, 우선순위화하는 것이 자, 뭘 통해? via 그럼 뭘 통해서요? 수리라거나 아니면 재생산을 통해서 이해됐죠? 낭비를 제거시키는 걸 우선순위화하는 것이 prioritizing이 또 이 안에서 주어고 creates, 얘가 동사네요. A different kind of demand,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낸다. 즉 그게 바로 뭐냐? product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제품인 거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무조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드웨어 오래 쓰게 만들어서 수리도 잘 되게 하게 해주고 제품 자체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 하드웨어를 돌아가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구독하게 만든다거나 그래서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죠? Through this setup, 자, 이러한 셋업을 통해서 companies, 회사들이 simply lease, 임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lease out product, 자신들의 제품들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한때는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팔렸었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수기 같은 것도 선생님 또 우리 촬영실에서 쓰고 있는 프린트 같은 것도 이제 뭐 다 그냥 리스로 장기 렌탈로 렌탈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제품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수기 필터 갈아서 그 잉크젯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프린터의 여러 가지 소모품들을 팔아서 이해됐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독하게 만들어서 구독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환경을 통해서 회사들이 이제 임대를 통해 수익을 벌게 만드는 거죠. 즉 형광펜 다시 한번 이걸 이렇게 표현했네요. With this transition of ownership 참 멋진 표현이네요.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이런 걸 통해 알겠죠? Companies 회사들이 maintain profit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By offering maintenance, 유지보수 제공해 주고요. And repair service, 이제 어떤 수리 서비스도 편안하게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특히 핸드폰들 수리 한번 맡기면 그냥.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encourage, 장려되어지는데 to develop long-lasting product.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오래가는 튼튼한 제품들을 만들게 하는 거죠. 오래 지속하는 제품들을 만들도록 장려되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문법적으로 여기 and를 중심으로 이 회사들이 이게 주어인데 회사들이 이익을 유지하고 여기는 능동이제 이익을 유지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회사들이 이렇게 하도록 설계하도록 발달시키도록 장려받는 거니까 여긴 또 수동 걸려 있으니까 능수동 병렬되는 거 주의하시고요. 알겠죠? 저 조약 한번 해볼게요. The economy, 자 경제가 is shifting, 바뀌고 있어요. 이동하고 있습니다. 낭비를 이끌어가는 그런 생산에서 뭔가 지속 가능한 서비스 모델로 뭔가 바뀜. 그래서 렌탈 서비스로 이동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수리를 한다거나
재사용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대체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계획된 낭비, 버림, 쓰레기를 2년마다 핸드폰 바꾸게 만들고 자동차 10년 이상 쓰면 어딘가 고장나게 만들고 그래서 새 차 사게 만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체해버린 겁니다. 바로 이게 원천으로서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네요.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아까 원문제에서 글의 흐름이 바뀌는 고문장에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다는 느낌, 이제 좀 느낌이 오죠? 복습 많이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혼자 입으로 이해가 될 때까지 꼭 반복 많이 하도록.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40번 요약문 완성 문제였는데요. 요약문이 어려워. 이게 실제 이제 요약문인데 실제 요약문 해석해보면 시간이 안정적이라고 오랫동안 보아왔던 인간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인간이 만든 격차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자신을 믿어놓고 이게 뭐 말이야. 다시 한번 요 말을 조금 쉽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인간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고정돼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자연의 시간과 맞추기 위해 인공의 시간, 그래서 이제 자꾸 초를 살짝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우리 기계가 만든, 인간이 만든 시계에 따르면 항상 하루는 24시간이고 1분은 60초, 오차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윤초, 윤달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자연 현상이라는 건 그렇게 기계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누가 틀린 거야? 우리 인간이 틀린 건데. 자꾸 에이 그래 그럼 이제 1초 더해. 조용히 1초 더 해놓고 다시 세상이 똑같이 돌아가길 기대하는. 알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갈등인데 인간이 만든 인공적 시간과 자연의 리듬. 자연의 리듬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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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연이니까. 이해됐죠?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첫 문장에서 호흡을 되게 길게 갔는데요. 일단 해석 먼저 해볼게요. 뷰잉, 자, 이때 뷰가 A를 B로 여기다 이겁니다. 자, 시간을 뭔가 구매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제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뷰 A as B,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주어. cemented, 자, 너무 단단하게 굳혔어요. 인공적인 관점, 시간에 관한 우리 인위적인 이런 관점을 cemented, 너무 단단하게 굳혀버렸어. 우리 의식 속에서, 사이키 속에서요. 그러나 every now and again, 이게 이제 이따금씩 때때로 이거예요. We are forced. 우린 뭐 할 수밖에 없냐면 acknowledge this mistake. 이러한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걸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문입니다. 주제문 형업 쫙 쳐놓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시간이란 게 우리가 딱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고 언제나 일관성이고 그런 제품이다.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다시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인위적인 관점, 시간에 대한 이게 우리 의식 속에 딱 자리 잡아놨는데 이따금씩 여기도 이제 이유가 두 가지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저런 자연 현상들로 인해 시간이나 흐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우리의 시간 체계가 잘못됐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슬쩍 1초 더 해놓고 다시 이제 똑같이 돌아가길 바란다는 거죠. 알겠죠? 자, 해복 쫙 쳐놓고요.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On 26 occasions in the last 50 years, 지난 50년 중에서 26번 정도. 엄청 많죠. A second, 1초가 has been added. 수동 조심해야 되겠죠. 1초가 지가 더하는 게 아니죠. 1초가 더해진 거죠. 우리 모두의 일상이에요. 뭐 하기 위해? 조정하기 위해, 바꾸기 위해. For the earth, 지구가 wobbly 밑에 별표치고 나왔죠. 지구가 좀 흔들거렸나 봐요. 자전축이 좀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rate가 뜻이 두 가지인데 우리 시즌도 rate는 비율 정도는 알고 있죠. 플러스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근데 속도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spin, 지구가 도는 이제 좀 이따 rotation, 자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구의 자전 속도가 변화하고 지구가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난 50년 중에 26초 정도가 몰래 그냥 조금씩 1초씩 2초씩 더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 이제 엘니뇨 현상 때문에 벌어진 일을 하나 들어줍니다. 엘니뇨 현상이요. Climatic System in Pacific. 태평양에서의 어떤 기후, 어떤 현상인 건데 이 엘니뇨가 causes wind speed. 자, 바람 속도를 좀 뭐 하도록 야기했냐면 to change dramatically. 좀 극적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야기했을 때 그게 slow the rotation of the earth slightly. 지구의 자전 속도를 아주 살짝 늦췄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몇 천분의 몇 초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좀 느려져서 1분이 60초가 아니게 되는 거죠. 참고로 로테이션은 이렇게 자전이란 뜻이 되고요. 그럼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공전은 참고로 revolution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revolution 혁명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 공전이란 개념이 이 세상을 바꿀 정도의 혁명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공전이란 뜻도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vol이라는 어원이 들어가면 이렇게 돌다 이 뜻이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또 vol 관련된 얘기를 또 길게 할 일이 한번 있을 겁니다. 정말로 이 지구의 스피인 자전이요. It's generally slowing. 일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느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 이번에는 이 달의 인력이 gravity가 is acting as a drag. 달도 막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days 하루하루의 그 날들이요 are getting longer. 점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1.7ms 정도 100년에 그러니까 엄청 작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Such event.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disturb 단어 조심하시고요. 방해하고 깨 부순 거죠. The similarity 이 유사성을요. 뭐와 뭐 사이에 원래는 유사성이 있었겠죠.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시간과 이 좀 더 유연한 시간 여기서 말하는 그 유연한 시간은 자연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의 시간이라는 건 다시 한번 기계처럼 돌아갈 리가 없죠. 자연인데 여러 가지 현상들에서 좀 달라질 수도 있죠. 알겠죠? 이 둘 간의 유사성을 깨버린 거예요. 뭐에 근거한? 지구에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이 자전에 근거한 이 유연한 시간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적인 이 둘 간의 유사성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빈칸 내기도 괜찮죠. Disturb the similarity 이해됐죠? 그래서 시간이 달라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When events like this happen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A bunch of humans 이제 한 무리의 인간들이요. 이것도 웃겨. Make the decision 결정을 내렸어요. To add a small slice of time to your day 여러분의 하루에다가 살짝 시간을 더 있어요. Without your knowledge 여러분도 모르게. 그래요. 권력을 가진 어떤 몇몇의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문장. We try to force our fixed human-made view of time onto nature. 자, 보세요. 우리는요, 이게 잘못된 건데 시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제 force 뭔가 강요하도록 우리의 고정된 우리 인공적으로 만든 이 시간에 대한 관점을 to nature 자연에다 강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In the first hope 잘못된 희망 속에서 그것이 yield 뭔가 이제 yield라는 단어가 이제 직역하면 양보하다의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막 더해놓으면 우리 인공적인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이 만든 이 시간이 이겨낼 거다라는 그 잘못된 희망 속에서 자연의 시간이 잘못된 거겠지. 조금 뭐야 1년은 365일이어야 하잖아. 하루는 24시간이어야 하잖아. 1분은 60초여야 하잖아. 뭐야 알았어 1초 더해. 딱 지구 너 다음부터는 하루 딱 24시간 내로 정확히 돌아야 돼.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 it doesn't가 의미하는 건 결국 이거죠. 즉 자연이라는 게 does not conform 순응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공적인 인간이 만든 시간의 개념에 순응하지 않아. 뭐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런 거에 타협하지 않아. 이 자연은 개가 짖어도 갈 길을 간다. 인간이 뭐 막 1초 더하고 뭐 해도 우리가 틀린 거지. 자연이 틀렸다 그러면 어떡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를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해됐죠?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이제 실제 원문의 요약문은 이제 자세히 이제 그래도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봅시다. 우리 인간은요. have long viewed 오랫동안 이렇게 봐왔어요. 시간이란 건 안정적인 거야. 정해진 거야. 변하지 않아. 1년은 365일이야. 라는 우리 인간은요. 지속적으로 made modifications. 수정을 해왔어요. 그래서 sticking to their belief. 자신들의 믿음을 딱 고수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기가. The effort. 우리 인간의 노력이 can eliminate the gap. 그 갭을 제거할 거다. 뭐와 뭐 사이에. 인간이 만든 시간과 자연의 시간 사이에 어떤 갭이 뭐 좀 오차가 생겼어. 그럼 1초 더해. 그럼 그 갭이 제거가 돼서
결국은 자연의 시간이 제 시간으로 돌아올 거다. 근데 또 세월이 지나서 50년 내로 또 몇 번 바뀌겠죠. 뭐.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틀린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요약문이 너무 좀 말을 꼬아서 해가지고 헷갈렸을까봐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줬고요. 전체적으로 중간중간 어휘 문제 낼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좀 열심히 하시고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41, 2번 장문 독해 문제였었고요. 저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근육의 역설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The paradox of muscles. So balance between opposite. 이제 반대의 균형 속에서 이제 움직인다. 이제 인생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항상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틀리고 한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아 보이는 게 나중에 보면 나쁜 일일 수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나쁘고 힘든 일인 게 또 시간이 지나면 그로 인해 뭔가 다른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걸 근육으로 빗대서 네, 운동을 좀 하시는 양반이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축과 이완.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사실 제 선생님이 몇 안 되는 취미가 있는데요. 선생님 제가 워낙 스케줄이 바빠서 취미라고 할 만한 게 이제 몇 개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 가지가 일주일에 3, 4일 운동을 한 지가 선생님 벌써 한 10년 됐거든요. 근데 너무 부끄러운 게 이때를 위해 준비했다 쫙 하면서 이제 근육의 수축, 이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몸은 지금 이렇게 대충 강의로 보이겠지만 그냥 꿀렁꿀렁해. 그냥 운동을 좋아하는 거지. 운동을 좋아한다고 모두가 식스팩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자, 잠깐 변명을 했고요. 그래서 수업 준비하면서 막 내 근육을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라는 헛생각을 하면서 자,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자, 첫 번째 단락. When your hand, 여러분의 손이요, is hanging at your side, 여러분 쪽에 이렇게 매달려 있고, and then you lift it, 여러분이 그 손을 쫙 들어 올릴 때, 그때 opposing muscles on your upper arm, 자, 여러분 위쪽 팔에 달려 있는 반대쪽 근육들이 자, 짧아지면서 그리고 and strengthen. 자, 뭔가 길이도 늘어나고요. 반대 수축과 이완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단어 계속 나오는데 이 contract라는 단어가요. 이 track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질질 끌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con이라는 단어가 다 함께니까 contract를 원래 이미지로 나타내 보면 다 함께 이렇게 한 대 끌어 모으다가 원래 본 뜻이에요. 그래서 사물을 한 대 끌어 모으는 거면 수축하다가 되는 거고, 수축하다의 뜻을 쓸 때는 슈링크하고 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지금 이 뜻으로 쓰인 거죠. 근데 너와 나의 의견이 서로 달랐던 걸 한 대 끌어 모아서 계약하다의 뜻도 있고요. contract. 그 다음에 어떤 병균을 끌어당겨가지고 병에 걸리다의 뜻도 있고요. 어떤 습관을 끌어당겨, 물론 잘 안 쓰이는 뜻이긴 한데 습관에 물들다, 어떤 습관이 들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한 대 뭔가 이렇게 쫙 끌어 모으는 게 contract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축과 이완, 즉 to bend the elbow, 팔꿈치를 구부리기 위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두, biceps, 이두는 수축해가지고, 근데 반대로 삼두 쪽은 triceps라고 하죠. 이제 이완이 되고, 이러면서 근육이 빡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자,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biceps, 이게 뭔가 이제 인생도 그렇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이두, 영어 단어 앞에 by란 말이 들어가면 두 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쪽 근육이, 여러분 이렇게 만져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두 쪽이 근육이 두 개의 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biceps라고 하는 겁니다. 이두가 수축을 하고, 그리고 triceps, 자, 이쪽 삼두, 그러면 이쪽은 근육이 이제 세 갈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운동해보면 알아요. 자, 이 삼두 쪽을 relax, 이완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reversing the motion, 그 움직임을 반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그러면 when you drop your hand back down, 여러분의 손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muscles reverse roles, 그렇죠. 근육들이 역할이 뒤바뀌게 됩니다. 즉 triceps, 이번엔 이렇게 딱 반대로 쫙 내리게 되면 짜낸다고 하는데, 자, 삼두 쪽은 contract, 자, 수축하게 되고, 반대로 이두 쪽은 이완하게 되는 거죠. 자, 좋아요. Lift your hand or drop it. 그러니까 네 손을 들거나 내리거나, 그래 봐라. 그러면 muscle shows, 근육이라는 게 보여주는데 what it is, 그게 뭔지를 보여준다. 즉 a system, 자, 이거 한번 쳐볼까요? 그러니까 a system of coordination, 어떤 조화의 시스템인데 그게 뭔가 조화된, orchestrated 된 긴장이다. 뭔가 상호 모순적인, 대립적인 것들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다.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생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즉
as arms and legs. 우리 팔과 다리가 rotate around joint. joint가 관절입니다. 관절 주위로 회전함에 따라 muscles, 근육들은 activate and deactivate. 활성화가 됐다가 활성화가 안 됐다가 수축했다 이완됐다. 이해됐죠? 이걸 다음 이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all physical activity,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신체적인 활동들이 paradoxical, 모순적이에요. in this sense, 이러한 면에서 보면. 즉, movement, 움직임이라는 건 depend on what muscles don't do. 근육들이 행하지 않는 것에도 달려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두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두만 수축하면 되는 거예요? 삼두는 이완을 해줘야 되는데. 이해됐죠? 내가 가슴 운동, 벤치프레스 이렇게 하고 싶어도 쭉 당겨서 벤치프레스, 이 가슴 운동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서 수축, 이완, 이렇게 이완 수축해야 되는데 사실은 뒤에 받쳐주는 등 근육이 딱 뒤에 탄탄하게 이 벤치프레스 쪽에 딱 받치고 있어서 등으로 미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근육 운동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가슴 빡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진짜 이 비루한 몸뚱아리 미안합니다. 자, as much as 뭐만큼이나 it depends on what they do. 그들이 실제로 힘을 가하면서 수축하면서 행하는 것만큼이나 행하지 않는 것 이완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도 달려 있다고요. 인생이란 건 그런 겁니다. 사실 비슷한 대사가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권투 영화에도 나오는데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주연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오른쪽 강펀치를 날리고 싶으면 왼쪽 다리에 뭔가 왼쪽 스텝에 강한 회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른쪽 다리에 오른쪽 펀치를 빵 하고 날릴 수 있는 거죠. 인생이란 그런 거라고요. both, 그러니까 둘 다 unnecessary, 필수적인 겁니다. each in its time, 이 각각의 시간 내에서 그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요. The same is true. 이 똑같은 게 사실인데 of each side of pairs of concept. 야, 이 어떤 쌍의 개념, 각각의 쌍의 개념, 한 쌍의 개념에도 똑같은 게 사실입니다. Shaping we talk of muscles. How we talk of muscles. 우리가 어떻게 근육에 대해서 말을 하는지를 형성해주는 이런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쌍의 개념도 똑같은 게 사실이다를 다음 단락에 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Start with nature versus nurture. Nature, 타고난 거, 자연적인 것 때 versus가 vs죠. Nurture, 자 뭔가 후천적인 거, 교육을 통한 거, 양육을 통한 거, 이 두 가지부터 시작해보자. 선천이냐 후천이냐, 타고난 거냐, 뭔가 교육된 거냐, 문화적인 거냐.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stronger, 더 강하고요. Or more muscular, 좀 더 근육 덩어리가 되고 남성적이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Is the difference inborn? 근데 이 차이가 타고난 거냐? Or does it depend on what people do? 사람들이 행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 다시 한번, 내가 근육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탁 좀만 해가지고도 운동에도 막 근육이 팡팡 붙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타고난 거야? 아니면 내가 운동 방식이 잘못된 거야? 자,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 보자고요. What do you do? 너 뭘 하니? Do you have to lift weights? 그럼 네가 무거운 걸 좀 들어야 될까? 아니면 is walking enough exercise? 그냥 충분한 운동으로 그냥 걸어야 될까? How should you do the exercise?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 Should you move fast? 빨리 움직여야 될까? 아니면 천천히 움직여야 될까?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벼운 무게를 들 거냐? 아니면 무거운 무게를 들 거냐? 그래서 무거운 무게를 좀 얕은 횟수로 내가 할 수 있는 횟수로 할 거냐? 아니면 가벼운 무게를 굉장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할 거냐? 한 번에 몇 번 할 거냐? 서로 대립되는 개념들이 계속해서 나온 거죠. 이 운동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like that. Basic questions. 자, 기본적인 질문들이요. About muscle. 이 근육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도 may sound like 마치 뭐처럼 들리냐면 they have one right answer. 한 가지 올바른 대답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즉, oppositions.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말 조금 어렵죠. 정반대의 것들이 이제 이 폴라라는 말이 극지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걸 들어야지. Lightweight baby. 전설적인 우리 헬스트. 네, 아는 친구들 많을 텐데 어쨌든 되게 가벼운 무게 아니야. 진짜 내가 막 깔려 죽을 것 같은 느낌 드는 그 무거운 걸 하나 들기 위해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고중량을 해야 돼. 고중량 저반복이지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뼈 다쳐, 관절 부러진다. 가벼운 무게로도 충분히 횟수만 충분하다면 내 근육의 성장을 줄 수 있어. 정반대의 것들이 양극화될 수 있는 거죠. 이 말 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but where muscle is concerned, 근육과 관련된 것에서 pure oppositions are true polarities. 그러니까 이때 pure는 부정어구예요. 정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진짜 양극인 건 없어. 완전히 틀리고 진짜 무조건적으로 누구 옳고 무조건적으로 누구 말고 하는 건 없는 거야. 그건 아니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most, 대부분이 prove to be paradoxes, 뭔가 역설적인 거야. 다시 한번 근육의 부하, 무게, 뭔가 근육의 어떤 이제 한계치를 가는 데 있어서 가벼운 무게로 여러 번 들어가지고 근육의 한계치를 받는 방법도 있죠. 이건 근육에 특히 관절에 무리를 좀 덜 주겠죠. 그런데 무거운 무게를 통해서 이제 우리 근육이 단련되는 큰 근육들 같은 경우는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큰 근육이 또 단련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가벼운 무게를 들어야 단련되는 그 지근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뭐 굉장히 잘하는 척하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 섞어야지 뭐. 이해됐죠? 그래서 born and made, 그러니까 타고난 거냐, 아니면 made,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냐, 무거운 거냐, 가벼운 거냐, 또 빨리 할 거냐, 천천히 할 거냐, 이러한 반대되는 개념들이 실제로 이제 원문은 여기를 이제 어휘 문제로 잘못 나왔었죠. 서로 배제하는 게 아니라 exclude로 나왔었죠. need each other, 서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풀기 할 때 가벼운 무게로 한 20개, 30개 들고 마지막에 제일 무거운 무게로도 한번 들어보고 막 깔려 죽을 것 같은 느낌 들면서 이익 하면서 한 번, 두 번 해놓고 이런 것도 괜찮죠. 두 개를 다 섞어라. 인생의 진리가 이런 거다라는 얘기예요. 양극화되어 있는 뭐 하나만 진리가 아니라.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Muscle movement, 자, 근육의 움직임은 드러내는데 삶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어떤 힘이나 아니면 움직임이나 이런 성장이 똑같이 정반대되는 힘들에 달려 있어요. 수축한다거나 이완한다거나, 그리고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타고난 거냐, 무거운 거냐 가벼운 거냐, 빠른 거냐,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필요하다. 뭐 하나만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더라. 자, 이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도 여기까지 쫓아오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늘 그러하듯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번 얘기하는데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든 다음 시험에 임하시길 저 다음 또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